네, 그렇죠. 그 중에 그동안 이렇게 말한 어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것만 해도 하나의 그렇죠. 토픽이 돼서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한번 첫 번째 발언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남긴 글인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청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성남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이때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이걸 대파는 상품권 깡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좀 받았습니다. 네. 정책 시행 초기에 시행착오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황인데도 여론몰이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데 이에 주춤하지 않고 나는 밟히면 커지고 또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라며 오히려 강한 결기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 발언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이 지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에 뭐 청년배당 같은 정책이 정부가 굉장히 싫어하는 반대하는 정책이었죠. 정책을 막 했다. 그런데 꿋꿋하게 맞서는 저는 성남시장의 모습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뭐 상품권 깡 같은 거는 모든 종류의 상품권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언론이 정말 집중 포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책을 정말 뚝심 있게 그렇죠. 밀고 갔고 결국에는 또 정착시키고 성공하셨으니까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취지가 맞고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면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추진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때 찬스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SNS로 반박했던 내용인데 또 다음 어록 또 유명한 어록 있죠? 네. 네. 국민은 세금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리는 게 왜 공짜입니까? 이런 어록이죠. 그래서 이 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민생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짜 복지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맞는 말로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꼽은 발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게 차라리 낫죠.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발언을 하나씩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발언을 꼽아오셨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고. 다른 거 전혀 다른 이거보다 더 좋은 이게 기억에 남는 거. 원래 대본은 세 개 중에 하나도 있고 더 다른 것도 하나도 있고 또 그런데 다른 거부터 말씀. 네. 저는 제가 이제 또 지지자분들한테 말실수했다고 혼났던 시기가 있는데 제 본 마음이 잘 전달 안 돼서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과를 했었던 건데 저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마음이 확 갔냐면 그 피습 당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나오실 때 하신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는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누가 목숨을 노리고 그런 피습을 한 건데 딱 피습하고 나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이미 저런 이벤트를 겪으면서 한 단계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저는 되게 감동을 했는데 이게 그때 하여튼 표현을 제가 잘못해서 좀 오해를 샀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얘기를 들었으면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런 걸 안 했으면 뭔가 대화 타협도 하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우리 시도당 위원장이랑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두 분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윤석열이 계엄을 할 거다라는 짐작을 작년 여름부터 했던 게 도저히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는 방법이 그렇죠. 없는데 결국 이거는 계엄 외에는 수단이 없지 그렇죠.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셨던 게 이재명 후보님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날의 메시지 서울대병원 나오시면서 언론한테 하신 메시지가 우리 한국 정치권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정도를 지키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쪽 경선을 보면 분명히 후보자가 이제 본선에서 네. 또 뭐 이재명 하면서 적대시하는 이제 방식으로 선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 말씀을 제 정치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뭐 정치의 어떤 모토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혜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사실 골라온 말이 지금 방금 이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올해 근데 이 말씀은 신년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앞으로 정말 이재명 그 대표님께서 여러 순탄치 않은 정치 여정을 겪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로서 그렇죠. 네. 통합을 모토로 하는 우리 전 국민을 품는 더 큰 정치인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웅장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생각이 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계속 새길 말씀은 이번에 그 수락연설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뭉클한 말입니다. 네. 대표님이 그 국민의 도구가 되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훌륭한 도구, 유능한 도구. 그래서 정말 국민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항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듣는 와중에 김한규 TV가 5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분께서 그 100명을 채워주셨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좀 득도한 느낌의 그런 그런 느낌이 말이죠. 있어요. 저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진솔한 말이다 저거는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던 그런 네. 말씀이었어요. 다음 우리 그때 12.3